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의 양부가 그 어느 때보다 궁금했던 주말을 보내고 인사드립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이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지난 주말 전해진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 비통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며 또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또 이 한 주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 해가 그리고 오늘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배트맨 3부는 시청자분들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빠르게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요. 이 유튜브 들어오셔서 또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월요일은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자, 2부에 이어서 이제 3부도 상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되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직 뭐 시장이 그렇게 뭐 급락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보이거나 하는 거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이 좀 수상한 거는 사실이에요. 깔끔하게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지질 않고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급락이 나온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단타만 유용한 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2260, 2200, 2150, 2000 이거 굉장히 다 중요한 지지라인이거든요. 안 깨는 게 좋아요. 어느 하나도 안 깨지면 상관이 없는데 깨지면 깨질 때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매매장이니까요. 뭐 종목이 궁금하면 계속 물어봐 주시면 되고 밑에 있는 노란 통으로 들어오셔서 종목 물어보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드려요. 시장이 급락할 것 같으면 막 사이렌을 울려드리니까 그림으로 고객의 힌트를 맞춰가지고 또 공개 방송도 하게 되면 그때 들어오시면 되는데 공개 방송은 이제 수요일 날 하거든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위험한 징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뭐 그런 팁을 드리니까 어쨌든 오늘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빅 이벤트인 FOMC를 앞둔 한 주 시작이 됐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종목 상담 시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스피드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나오실 때만 특별히 진행되는 시간인 만큼 빠르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출발해 주시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스피드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포스코엠텍부터 가보겠습니다. 포스코엠텍 7,390원에 10%. 일단 수익이시네요. 지수가 2,260이 이탈되지 않으면 얘도 그렇게 뭐 손절할 아마 타이밍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이 안 될 거니까 일단 7,000원 지지에
2260이 계속 지지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2295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2300 안착하고 2400 가고 그럼 계속 올라가면 얘도 계속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1차 목표치는 8,000원, 2차는 8,500원, 뭐 3차는 뭐 9,000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2260이 이탈되면 이 모든 얘기는 취소. 2260 깨졌는데 전문가님이 9,000원까지 보라 그랬잖아요. 취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7,000원이 지지가 됐을 때, 아니 2260이 지지됐을 때 2260과 7,000원이 두 개가 지지가 되면 1차, 2차, 3차 목표치 보면서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프레스티지 파이오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16,950원에 15%, 16,950원에 950원에 맞아 이쯤에 물려서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한 53% 정도가 빠졌는데요. 손실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는 손절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반등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 이제 있어서 지금 매매가 되는 종목들은 좀 전에도 잠깐 봤지만 이렇게 포스코 엠텍처럼 뭔가 그래도 변화를 주려고 진폭이라 그러죠. 뭔가 변화를 주려고 진폭을 강하게 들어주고 내리고 들어주고 이러는 쪽에서는 매매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좀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라도 있는데 이렇게 힘없이 줄줄줄줄줄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렇게 돼요. 어떻게? 많이 싼 줄 알았는데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가 좀 싼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아마 이거 대부분 이렇게 고점에서 샀다가 물타기를 밑에서 추가 매수했더니 단가를 낮췄는데도 아마 그 가격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얘뿐만 아니라. 일단 이거를 갖고 있는 이분한테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보유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분들도 이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식의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카카오에서 많이 당했죠. 아직 그 흐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락장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바닥인데 좀 들어주는데 물타기 해볼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줄줄줄줄 떨어진 흐름 아직도 그 흐름 언제까지 될지 아직 밑이 안 보여요. 자, 언제까지 딱 된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리고 뭐 물타기도 위험하지만 신규 매수해서 단타 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많이 빠진다 생각해갖고 단타로 들어갔고 잠깐 올라갈 때 단타로 뭔가를 먹었다. 잘 팔아주면 되는데 또 장 떨어지고 흔들리는데 2260 깨지고 2000 깨지고 1900 깨지고 1800 깨지고 근데 계속 들고 있다. 그러면 많이 빠진 줄 알았는데 단기간에 이것도 지금 보면은 16,000 여기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데 뭐 4개월, 5개월 만에 반토막 났거든요. 더 빨리 깨진 애들이 2, 3개월 만에도 50%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안 빠지겠지, 안전하겠지, 그렇지 않다. 길게는 4, 5개월 만에 반토막 또 날 수 있고요. 2, 3개월 만에도 또 이런 식으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종목들은 단타를 쳤다면 빠른 손절을 먹으면 팔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아마 그런 흐름들이 조만간에 또 다시 나올 거니까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또 빠진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후성 15,000원에 20%. 얘도 지금 뭐 많이 빠졌다 생각해갖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고점에서 단타 치기 위해서 나쁜 자리는 아니었죠. 한 고점 대비 한 40% 빠졌으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 갔거든요. 한 13% 올라가기도 했고. 그 들어갔는데 좀 이상하다. 계속 빠진다. 그러면 5% 내에서도 손절했었어야 되는 거. 그것도 아니면은 10% 내에서도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냅두니까 23%까지 깨졌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한 13%까지는 줄어들기는 했네요. 이번 타임에 반등 나오면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 좀 나오면, 그러니까 10% 안쪽으로 줄어들면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락장이냐라 물어본다 그러면은 나중에 공개 방송이나 뭔가 제가 중요한 얘기를 왜 하락장인지 설명할 때 잘 들으시면 돼요. 상승장 아닙니다. 여전히 하락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장에 있을 때에서는
우리가 목표치를 크게 잡으면 안 돼요. 작게. 그리고 저는 이 후성을 이미 바닥에서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라 뭐 하여튼간 좀 더 빠져야지 바닥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하여튼 15,000원까지는 몰라도 10% 안쪽으로 줄어들 수 있는 타이밍은 11월 8일 중간선거 전까지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반등 시 일단 비중을 줄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매일 유업 58,200원 58,200원 차트에 비하면은 그렇게 손실이 그렇게 막 커 보이진 않네요. 아까 전에는 이 정도 떨어졌는데 50% 빠졌는데 얘는 20%밖에 빠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아도 그렇게 변동성이 되게 심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더 흔들려도 그렇게 여기서 큰 손실은 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손실이 줄어들 때 한번 파시는 게 좋아요. 52,500원 봅니다. 마이너스 10%로 줄어들면 한번 손절 타이밍을 잡으세요. 이렇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자리라 반등 줄 때 손절 잡았다가 다시 더 떨어지면 밑에서 다시 받고 또 반등 주면 또 손절했다가 그때는 수익이겠죠. 밑에 받고 올라오면. 그렇게 매매를 하면 살아났는데 그게 매매 방법이 하락 트렌드에 있을 때에서 매매 방법은 선수들도 물려요.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반등 줄 때 손실 적을 때 10% 안쪽에서 손절을 했다가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게 차트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차트가 바뀌면 차트가 떨어지는 걸 이제 멈추고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계속 올라가네 라는 느낌이 들면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바뀌면 그때서는 들어가서 그냥 냅둬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하락 방향으로 있는 왜 종목들이 다 하락 방향이냐 하락장이라서 그래요. 상승장이면 종목들이 다 상승 트렌드를 타고 웬만하면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락장이기 때문에 계속 매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안 팔면 더 깨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 텐데 10% 안쪽에서 손실을 최소한해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동국제강. 자, 뭐 앞에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시장 얘기까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진짜로 스피드 상담으로 말씀드릴게요. 17,110원에 6% 삐지지 마시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마이너스 30%죠? 그냥 갖고 가세요. 자, 다음 자 키네 마스터 15,000원에 10%. 이거는 그래도 손실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손실이 적지 않네. 자, 23%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차트는 바닥에서 좀 들어주는 모습인데 한 15% 안쪽으로 줄어들면 한번 파세요. 그리고 내려올 때 다시 사갖고 복수하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그렇게 한 2번 하면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대한항공 28,500원에 10%. 마이너스 17%. 뭐 항공주들이 최근에 다 떨어지고 뭐 아시아나항공도 다 떨어지고 뭐 자본 잠식 얘기 나와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한항공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 지금 이제 환율 때문에 해외여행 가기가 좀 그렇죠. 물론 이제 환율 싼 나라로 가면 된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머니의 사정이 얇아졌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런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근데 얘네들은 이제 물류 쪽으로 또 열심히 또 돌파구로 또 파면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만 더 참으세요. 다시 2만 원 일단 지지 라인 보고 밀려도 참았다가 뭐 항공물류 쪽으로 또 다시 대박이 터져갖고 또 3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보유 말씀드립니다. 네, 많은 종목들을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진행했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입장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또 시장 보는 법 그리고 종목 어떤 좋은 종목이 있는지 선별하는 법까지 함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들어온 종목은 문자로 모베이스 보내주셨는데요. 4,700원의 비중은 30% 보내주셨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2,265원 저점을 찍은 뒤에 계속해서 잘 올라주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3,340원까지 급등하기는 했지만 이 결국 윗꼬리를 달고 4%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직 매수가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되돌림이 굉장히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4,700원에 30%라. 그러니까 물린 지 좀 됐던 종목인 한 1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이미 하방을 타기 시작한 거는 상방은 2020년도에 모든 종목들이 다 상방으로 갔었던 때네요. 그렇죠? 그리고 2019년도도 하방을 한번 탔고 상방을 한번 탔고 트렌드 흐름들이 이거는 교재로 써도 될 정도로 박스권, 그렇죠? 박스권, 여기는 상승 트렌드, 하락 트렌드, 이중발이 또 상승 트렌드, 하락 트렌드, 상승 트렌드, 하락 트렌드. 그래요. 일단 여기 잠깐 상승 반등이 있었는데 이게 하락 N자로 떨어진 건데 일단 매수 포인트를 보니까 4,700원이면은 여기 2021년도 아마 물타기를 안 했다면, 근데 물타기를 했다면 고점에서 샀을 건데 주식을 살 때에서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지난 건 보면 너무 쉽죠. 바닥 여기 바닥 그쵸? 여기도 바닥인데 이거 넘어갈게요. 하락 N자로 떨어진 이런 바닥 여기 못 사도 이중 바닥 그쵸? 이중 바닥 여기도 이중 바닥 내지는 삼중 바닥 이렇게 네모친 데에서는 살 수 있는데 지금 사신 자리가 그러니까 물타기를 했으면 여기서 샀다가 물타기를 했을 거고 물타기 안 했어도 4,700원 여기인데 그 자리는 조심해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는 이제 주추세가 깨지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거꾸로 고점에서 잡으면 빠져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 N자로 떨어지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이제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보이는데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왔잖아요. 42%나? 그럼 팔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파는 애들은 뭐 누군가는 팔았겠죠. 거래가 실렸으니까. 오늘 판 애들은 주식을 되게 잘하는 애들이에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바닥에서 제대로 사서 혹은 매집을 해서 올라가니까 팔았다. 잘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니까 당연히 주식이 어렵죠. 그래서 주식은 거꾸로 하면 어렵고 제대로 하면은 재밌고 그런 건데 어쨌든 요 자리는 왜 매수가 되느냐? 하락 N자 마디급소 여기 저점 지지. 그래서 여기서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줬으니까 또 밀리겠죠. 물타기는 안 됩니다.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만 안 물렸다면 수익이었다면 잘 팔았으면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그래서 4,700원까지는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가 고점은 아니고 바닥 자리니까 그래도 3,500원, 4,000원 올라올 때까지 길게 보고 버티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4,000원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짧지는 않을 거라는 거. 길게 봐야 돼요. 1년, 2년을 보면서 길게. 왜냐면 차트가 지금 바닥 자리에 있으니까 손절보다는 그냥 버티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트가 교본대로 나오는 차트라서 그래서 좀 공부용으로 시청자님들도 눈요기 하시라고 공부용으로 차트가 되게 이쁘게 움직이죠. 근데 지금 뭐 거래도 없고 차트 같지도 않게 지금 움직여서 그렇지. 어쨌든 이런 이제 차트 공부는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들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매도 타이밍에서는 건들지 않는다.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재밌는 차트인데 안타깝습니다. 고점에 잡아서 어쨌든 보유 말씀드립니다. 네, 매수와 매도 타이밍 투자 팁 챙겨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모베이스는 바닥 부근이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3,500원에서 4,000원 반등을 기다려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14만 3천 원에 비중은 25%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흐름을 보니까 2.5% 오른 12만 1천 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9월 중순에 14만 원 선에 거래가 되다가요. 9월 말에 신저가인 10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매수하신 24만 3천 원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바로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자 삼성전기 일단은 어렵다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뭐 상승장입니까? 이걸 기대하게? 상승장이면 그럴 수 있어요. 상승장으로 올라오면. 근데 지금 장은 소소한 단타 정도,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장이 여기서 더 좋아질지, 금리 인하를 할지, 유동성이 풍부해질지, 뭐 아니면은 뭐 새로운 뭔가 큰 호재로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다 좋아질지. 근데 그 어떤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조금 정도 들어주는, 그래서 13만 원이 1차 목표치는 가능해 보여요. 왜냐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샀으니까. 그러니까 13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14만 원 넘어가는 게 참 무거워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래서 14만 원까지 많이 간다 그러면 3천 원 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손절해 버리시고 13만 원에서는 시장을 보세요. 시장이 잘 버틴다 그러면 그냥 냅두세요. 장이 뭐 계속 올라가는데 13만 원에서 굳이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간선거가 끝났더니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 떨어지니까 같이 내려가자 하면서 같이 손잡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쿵 떨어져요.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저점 깨질라 그래요. 삼성전기가 그때 13만 원에 있어. 그 14만 원까지 보유한다고 가져가면 큰일 나죠. 미국 시장이 만약에 급락하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손잡고 떨어지고 있는데 얘도 지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13만 원이면 얘도 떨어지겠지. 얘가 버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같이 손잡고 내려간다는 흐름으로 보이면 그때서는 13만 원 부근에서는 그냥 손절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강하면 계속 올라가면 미국 시장이 뭐 FOMC 지나고 중간선거 지났는데도 계속 올라간다. 그럼 14만 원, 15만 원도 가겠죠. 어쨌든 14만 원을 목표치로 두고 가져가되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시고 지금 당장은 급락의 위험은 없어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죠. 오늘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샀죠. 샀기 때문에 급락보다는 그래도 13만 원 쪽의 반등으로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전략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금융지주요. 하나금융지주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만 원에 20%예요. 네, 4만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20%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약보합 마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4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또 수익 보고 계신 상황이네요. 수익이 수익이. 네, 이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수익 본다는 것이 그 빨간불이 참 반가운 거니까요. 예. 근데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이게 앞으로 저는 연말 저거 때문에 샀거든요. 배당 때문에요? 예, 배당 때문에요. 예. 샀는데 이게 12월 달 배당가 가면은 왜 될까 싶어가지고 네. 아는 게 없고 궁금해가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배당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했다 하셨는데요. 예. 연말까지 끌고 가도 좋을 종목일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은행주, 한국금융주. 뭐 안 그래도 제가 최근 이제 10월 초, 10월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오면서 그래도 금융주 쪽으로는 하나를 뭘 줘볼까 해가지고 사실 이 하나금융주주를 회원들한테 내려오면 사겠다라고 제가 먼저 천명을 했었어요. 금리 인상 수혜주에 뭐 어쨌든 실적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었었는데 현대모비스를 주고 그냥 얘를 안 줬어요. 왜 안 줬냐면 그 PF 대출 얘기가 이제 나와주면서 이게 부실이 지금 뭐 이제 처음에서는 2천억으로 막을 거를 지금 50조를 투입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200조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될 거다. 뭐 그러면서 이게 부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증권사,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 그리고 이제 은행 뭐 이렇게 해갖고 엮인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기 차트를 보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저는 은행주 쪽에서 이걸 제일 좋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 너무너무 좋아요. 수급이 기관들하고 금융투자들하고 앞다퉈서 열심히 사대는 게 그래서 이거를 조정받으면 이거를 원래 추천하려고 째려봤던 종목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시장이 불안해서 좀 추천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상 수혜주로 엮이면서 갈 수는 있는데 시장이 박살이 나면 은행주들도 거기에 악재가 껴 있으면 같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PF 대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증권사, 그다음에 은행, 건설사 이게 엮여갖고 흔들리기 딱 좋은 이슈거든요. 예. 그러면 잘 가다가도 얘네들이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흔들린다 싶으면 그때 파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 어떤 은행주, 그다음에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그러니까 보험주도 좀 좋게 보이는데 보험주, 은행주 이렇게 보면은 얘가 제일 우량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 좋아 보여 그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수가 2,260이 안 깨지면 계속 그냥 올라갈 때까지 45,000원까지 보셔도 돼요. 2,260이 안 깨져요. 근데 갑자기 2,260이 깨져. 그리고 2,200도 깨져. 그러면 그냥 들고 있지 말고요. 던지라.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들고 있지 말고 그때는 한번 파세요. 팔았다가 예.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니까. 그래서 예. 지수가 만약에 2,000이 깨져. 그러면 더 좋죠. 예.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계속. 그리고 1,900이 깨져. 더 기다리세요. 1,800이 깨져. 더 기다리세요. 예. 그럼 뭔가 악재들이 막 터져 나올 겁니다. 영국 망한다, 미국 망한다, 인텔 망한다, 삼성전자 망한다, 현대건설 망한다. 뭔가 이상한, 이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안 좋은 얘기를 도배하면서 급락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얘가 줄 겁니다. 쭉 떨어지잖아요.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급락을 하면 밑에서 주워 담잖아요. 그러면 돈이 복사가 돼요. 왜냐면 회사는 되게 좋으니까, 아니 뭐 기업은 되게 좋으니까. 예. 시장의 악재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물린 게 지금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아니 기관들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이게 쭉 떨어지. 그러니까 지금은 단타로 하다가 혹시나 모른 그런 이제 원래 그런 얘기들이 이제 10년에 한 번씩 혹은 4년에 한 번씩 이상한 이슈로 한 번씩 떨어뜨리거든요. 예. 그럴 때에선 좋은 종목을 사면 되는데 그 좋은 종목의 하나가 얘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단타로만 하시고 만약 장기 투자하고 싶으면은 뭔가 이상한 이슈에 엮여가지고 급락을 할 때 싸게 사면은 돈 복사라는 거는 1억 넣으면 1억이 생기고 2억을 넣으면 2억이 생기는 그런 종목으로 아마 나중에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싸게 사시고 지금은 2,260, 2,000 이런 자리 안 깨지면은 그냥 2,150, 뭐 2,200, 뭐 2,100, 2,260 이런 자리 안 깨지면은 그냥 뭐 올라올 때까지 올라왔다 기다렸다가 먹고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먹고 팔고 요 정도로 그냥 단타 정도만 대응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힌트를 주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금리 인상 수혜주라는 또 좋은 재료가 있지만 또 이 우려되는 요인도 있는 만큼 시장 지수 흐름을 잘 살펴보고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네, 애청자이신 또 최재님께서 상담 보내주셨네요. LS 일렉트릭 53,3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대응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또 정수루 장군 연달아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따뜻한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 LS 일렉트릭 보니까 오늘 3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0%나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면서 6%대로 기분 좋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또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LTG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상담을 제가 했었던 종목이에요. 네. 신의 한수 소통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좋다 그랬어요. 오. 일단 전기차 섹터고 뭐 수급도 나쁘지 않고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으니까 들어올릴 때마다 팔라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저항대 저항대 걸리기 시작했거든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호재죠 당연히. 근데 지금 시장은 박스권 매매이기 때문에 뉴스에 팔아라 이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고점 자리가 6만 원인데 욕심내지 말고 지금 정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어요. 10% 정도씩 난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서부터 분할 매도로 일관하시면 되고 2,260이 깨지면 그때는 왕창 매도를 하면 되지만 2,260이 안 깨지면 천천히 매도하셔도 돼요. 왜냐면 지수가 2,300 안착, 2,350, 2,400 계속 올라가면 얘도 그거에 맞춰서 덩달아서 올라갈 종목이지 거꾸로 떨어질 종목은 아닙니다. 기관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에 맞춰가지고 지금서부터 욕심 안 내고 판다라 그러면은 무리는 없는 종목으로 일단은 지금 짝에서 슬슬 올라갈 때 팔기 딱 좋은 그런 종목으로
일단은 좋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먼저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6만 원 선까지 분할로 매도하면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매수가라든지 비중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종목 진단이 달라집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또는 문자 그리고 유튜브로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요.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웹젠 종목 보내주셨고요. 29,000원의 비중은 5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웹젠 오늘 흐름 보니까 1%대 상승 마감하면서 14,95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또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웹젠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웹젠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지금 당장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게 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많이 빠졌죠. 이거 과거에서도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졌죠. 뭐 언젠간 또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야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은 시장만 좋아지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견뎌내셔야 돼요. 이미 손실은 거의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잠깐. 29,000원대에서 그렇죠? 거의 50% 정도 손실이니까 50% 좀 넘어갔는데 이미 손실도 많이 났고 위치는 장만 지금 상승장이라면 이제 바닥에서 역별급등주 패턴이 돼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내년 초부터 달려가지고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원래 달려야 되는 그런 모양은 맞으니까 버티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 초에 뭐 날아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빠지고 연초에서 이런 애들이 급등하긴 했지만 그때는 뭔가 큰 호재가 터졌을 때 장이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징그럽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싸다라는 인식이 돼가지고 다들 주식을 주워 담으니까 이제 급등했었던 경우인데 그게 이제 내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좀 두고 봐야 되니까 어쨌든 많이 빠졌으니까 던지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또 올라가는 타이밍을 또 줄 거예요. 그래서 버티시고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웹젠 우선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볼게요. 알테오젠 81,184원의 비중은 35%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흐름을 보면요. 빨간불로 출발을 했다가 이내 반락했는데요.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36,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 8만 원 선인데 이 매수가는 올해는 좀 오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또 오래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파트너님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 가격이 높아서 손절은 일단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차트를 또 보면서 네. 아까도 이제 상담을 했었던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흐름들이. 그러니까 계속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타고 있는 종목은 반등을 줄 때 팔질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내려가고 저점이 깨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깨지고 올라갔다 깨지고 그러니까 밑에 샀다가 수익 날 때 안 팔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종착점이 최저점으로 내려가요. 여기도 열심히 사갖고 수익이 났었던 자리에 63%나 63% 났는데 안 판다. 손실이죠. 그렇죠? 여기서 계속 저점이 깨지면 내려간다면 해서 하락 트렌드에 있을 때에서는 먹을 때 파는 게 좋은 거고 상승 트렌드에 있을 때에서는 뭐 먹고 팔아도 되고 냅둬도 되고 뭐 맘대로 해도 됩니다. 하락 트렌드로 이미 꺾여 있는 상태일 텐데 이때 사셨던 자리가 81,000원짜리면은 고점이 낮아졌잖아요. 하락 트렌드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타기를 시도했었어도 했다가 올라오면은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올라가겠지라고 냅두니까 지금 이런 일이 터진 거거든요. 근데 이미 고점에서 지금 81,000원대에서 지금까지 떨어진 게 뭐 4만 원이 50%니까 마이너스 55%인데 이걸 어떻게 손절합니까?
뭐 버텨야죠 뭐. 일단 버티셔야 되고 시간이 한 2년 동안 빠졌네요. 그렇죠? 2년 동안 빠졌으면 언젠가는 뭐 올라가겠죠 또. 아주 많이 빠지면 또 바닥에 또 들어 올리기도 하는데 아까 웹젠과 마찬가지 손실이 뭐 5% 10%밖에 안 되면 그냥 손절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서면은 그때 공략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고생도 안 합니다. 손실 10% 안쪽이면 그냥 손절했다가 나중에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뭐 내년 봄이 됐든 언젠가는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뀌면 거기서 단타 쳐가지고 뭐 20% 30% 먹어서 복수하면 되는데 이거는 1, 20%가 아니고 50%나 깨져 있는 경우면 이거는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고 더 빠지더라도 더 참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 나올 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 5만 원 정도 지금은 안 올라옵니다. 언젠가는 뭐 내년이든 내년 뭐 하반기가 됐든 5만 원 정도로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길게 보시는 쪽으로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길게 보는 쪽으로는 보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크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만 원 선까지 반등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담 주시면 꼼꼼히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어부부 반도체 네, 어부부 반도체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2,000원. 12,000원에 비중 얼마나 싣고 계실까요? 10%요. 비중은 비중은 10%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비메모리를 제조하는 또 이 기업인데 어부부 반도체 오늘 1%대 상승하면서 1,1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매수 언제쯤 하셨어요? 한 2달은 된 것 같아요. 2달 정도 되셨고요. 오늘 어떤 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너무 안 올라가니까 이거 기다리면 될런지. 네, 이제 기다림 끝에 또 기분 좋은 상승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저희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어버 반도체. 이걸 근데 꼭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 그냥 TV 방송에서 괜찮다고 사라고 그래갖고 샀거든요. 뭐 회사는 그러니까 반도체들이 강할 때에서는 괜찮았던 종목이었죠. 그것도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차트가 이미 상승을 끝내고,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서부터는 효자 종목이었어요. 2019년도에는 심심할 때마다 올라가고, 또 떨어졌다가 또 심심할 때마다 2020년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때 당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뭐 이렇게 해갖고 잘 움직였다가 모든 반도체주들이 작년 8월 달에 다 꺾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얘도 거기에 비껴나가지 않고 다른 반도체주 떨어지듯이 얘도 지금 하방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시장이 다 IT주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일단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지금 저점을 좀 지지를 하고 반등 한 번만 나와주면은 그렇죠? 한 번만 나와주면은 12,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참 말을 안 듣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조금 비중을 한 5% 정도만 밑에서 늘리면 어때요? 지금 밑에서 가격에. 5% 정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 팔겠다고요, 5%? 사겠다고? 사겠다고. 아, 팔겠다고요? 근데 지금 팔리는 거는 별로 아니 푸는 게 아니라 사가지고 단가를 내린다고. 단가를 내려서 그것도 대응은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지금 당장 급락의 모양이 없잖아요. 네. 뭐 빠질라는 모양이 나오려면 코스피가 일단 저 어부 반도체를 빼려면 이렇게 모양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장대 음봉으로 여기 22선도 깨는. 근데 이게 없이 지금 미국 시장도 크게 안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안 빠지고 이게 살금살금 올라가면 어부 반도체 같은 애들이 일단 1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지금에서 추가 매수는 됩니다. 되는데 근데 제가 뭘 가지고 설명했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에서는 그게 되는데 갑자기 추가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장대 음봉으로 쿵 떨어지면서 2,200을 깬다. 그러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손절을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안전하게 계속 올라가 주는 게 좋죠.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가고 해서 2,400 안착. 2,400보다 일단 내일 뭐 2,300 안착, 그다음에 2,450도 안착, 2,400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추가 매수한 건 성공할 겁니다.
시장을 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12,000원까지 보셔도 돼요. 12,000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요점을 하면 네. 우리나라 시장이 안 깨지고 계속 살금살금 올라가고 미국 시장도 그렇게 큰 그런 게 없으면 내일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계속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반등 주면 추가 매수를 한 거니까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럼 12,000원까지 보면서 계속 가져야 되니까 수익에서 팔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게 제일 나이스한 방법인데 네. 그 중간에 갑자기 미국 시장이 쿵 떨어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쿵 그러게요. 떨어지면 12,000원까지 볼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비중을 절반을 자르든 뭐 어떻게든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만 지키면 추가 매수는 많다고 됩니다. 그래서. 네.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섹터 최근 들어서도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또 이 시장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추가 매수 또는 또 빠르게 탈출하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볼게요. 바이앤홀딩님께서 다우 데이터 종목을 가져오셨네요. 1,570원의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이 7월 중순에 매수를 했는데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여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1,57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도 2%대 오르면서 15,55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수익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다우데이터 차트 오랜만에 보는데요. 자,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데이터. 이게 이제 키움증권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고 이 다우데이터 제가 아는 동생이 여기서 일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하고 그 경력이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 키움증권에서 10년 동안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어쨌든 다우데이터. 근데 왜 이걸 기억을 하냐면 이거 2015도 맨날 떨어져가지고 참 못 놈의 회사가 맨날 떨어지나 그랬던 회사였는데 지금 보니까 2020년도 이후에서 거래 실리고 나서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열심히 사대는 게 이거 지금 작전주예요, 이거. 과거에서도 이거 작전주였거든요. 또 움직이네. 이거 하도 떨어지길래 전 망하는 줄 알았죠. 근데 뭐 망하는 회사는 아니고 어쨌든 작전이 붙었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다. 왜냐면 지금 계속 지금 누가 사 모으잖아요. 아마 뭔가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강합니다. 차트 자체가 이게 작전주 차트예요. 저항대를 강하게 넘어가잖아요. 수급도 봐도 그렇고 수급을 봐도 여기 보면은 여기 봐봐요. 계속 사죠. 자, 일단 매수 가격이 좋아요. 10,000원대에 샀으면 잘 사셨네. 1,570원이면 14,500원 안 깨지면 냅둬 보세요. 뭐 이거 들고 있는 애들이 알아서 올려주겠죠 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당장 박살난 생각은 없으니까 일단 여기를 넘어가는 게 큰 얘네들한테도 고비일 텐데 일단 17,500원 라인이 강력한 저항대인데 여기서 벗겨나가면 그러면 2만 원, 22,000원.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서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다우데이터하고 뭐가 또 있었었는데. 하여튼간 그때 흐름처럼 또 강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수급 보면서 일단 17,500원까지 가져가 보시고 14,500원 깨지면 그때는 좀 절반은 파셔도 됩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보유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면서 상승 흐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만나볼게요. 네이버 보내주셨고요. 299,00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네이버가요 굉장히 또 광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6% 가까이 오르면서 169,500원에 또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또 오랜만에 굉장히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네이버 오늘 매수하신 가격이 299,000원으로 높은 편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으로는 아직 매수가까지는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유입됐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 많이 담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물린 사람들은 버텨야 돼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주식이 빠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건데. 그렇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없어질 회사는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개인들이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군가는 포기하고 나가줘야 됩니다. 개인들이 팔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기관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샀는데 그동안 누적적으로 보면 이 산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사주겠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얘네들이 뭐하러 계속 사줍니까? 사주는 척했다 또 빼트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서 이제 더욱더 큰 공포를 일으킵니다. 반등 주는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진다 하면은 아이고 지겨워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 떨어질 때는 오기로 버티거든요. 억울해서 그냥 버티는데 반등 줬다가 떨어지면은 거기서들 많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눈을 감으세요, 그냥. 어차피 물린 거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얘가 더 빠진들 어쨌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많이 빠진 거고 더 빠져도 그냥 냅둬 버리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25만 원, 뭐 29만 원 다시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린 게 뭐 손실이 작으면은 그냥 버티라 그럴 텐 아니면 그냥 손절하라 그럴 텐데 지금 물린 폭도 지금 손실이 이미 40% 정도 올라와도 지금 41, 2% 정도 되고 한 이번에 올라오면 20만 원까지만 올라와줘도 저는 많이 올라온다고 보는데 근데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어쨌든 지금 반등 시도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과거에서도 이런 차트에서 외국인들이 들어 올리는 척하다가 또 빼거든요.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힘듦을 느끼고 던질 텐데 그것까지도 잘 버티면서 그냥 들고 가시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우선은 좀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HRS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6,34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방독면 실리콘 제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0.77% 빠진 5,17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차트로 바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방독면, 뭐 재난안전, 그다음에 뭐 원자력 테마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시가총액은 852억 정도. 이게 신용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회사가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을 잠깐 볼게요. 그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적자 예산은 아니네요. 이게 저점 자리가 있는데 요 저점 자리를 깨면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손절이 맞는 겁니다. 아직 지지하고 있죠? 손실이 작으면은 저 손절이 좀 편안하게 될 텐데 저거 깨지면은 마이너스 20%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좀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안 깨지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왜냐면 거기가 깨지면 여기 지금 다중바닥형인데 이 자리가 깨지면 얘는 이쪽으로 떨어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일로 떨어질 거예요. 이 저점이 깨지면 얘네들이 세력들이 의지가 있어요. 여기 저점이 깨지면 이쪽까지 어쨌든 간에 밀어붙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손실이 너무 많이 커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저점이 깨지면 손절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일단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좀 희망적입니다. 계속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럼 지지를 해준 다음에 들어주면 일단 6,000원에서 저항이 걸려요. 근데 6,340원인데 6,000원에 갔을 때에서 못 팔고 또 떨어졌다가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6,000원을 목적으로 두고 손절 라인을 그 정도에 내에서 잡아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수급도 꼬여 있는 종목이고 뭐 지금 뭐 좋아 보이는 거는 없어요. 그냥 차트만 옆에서 버티고 있는 정도. 일단 6,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손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0원 올라오게 된다면 좀 빠르게 손절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호텔신라 82,000원에 비중 20% 보내주셨는데요. 네, 면세부문 영업이익 전년 대비 97%나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약한 흐름 이어졌는데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82,000원. 자,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네. 2부 때에서도 호텔신라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수급이 안 좋아요. 지금 면세점에 대한 이제 수익 악화 뭐 이런 얘기랑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2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저점이 깨졌으니까 물타기는 안 되고요. 반등을 줄 때 어떻게 잘 잘라내야 되는데 오늘 수급이 굉장히 많이 꼬였거든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엄청 팔아요. 지금 얘네들이 뭔가 안 좋은 거를 감지를 해서 던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오늘 딱히 나온 뉴스는 없습니다. 뭐 실적 악화라든지 뭐 유통주들 뭐 급락하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뭐 소비 심리 뭐 감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근데 그거 치고는
거래량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매도에. 한 7만 원 정도 반등 주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쉽게 반등은 안 줄 건데 어쨌든 추가 매수 물타기만 좀 조심하시고 7만 원서부터는 좀 비중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손절하라는 얘기입니다. 비중을 줄이거나 다른 쪽으로 단타 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정수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